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변동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번 5월 19일 개최 예정인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금리가 인하될지 아니면 동결될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은요, 부동산 투자의 기본입니다. 실거주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경제를 모르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금리를 모르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석유통 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먼저 미국 금리부터 간단하게 분석하기 위해 2025년 5월 13일 발표된 미국 4월 CPI 결과와 그에 따른 미국의 물가 상황을 해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하였으며 시장 예상치인 2.4%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근원 CPI는 2.8% 상승으로 예상과 일치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름세가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이 목표하는 2%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가 결과에 따라 미국 금리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무역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연말까지 3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다가요, 이번에 2차례 인하 전망이 더 우세해졌습니다. 현재 패드워치에서는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약 91.6%, 7월은 61.4%로 9월이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준은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와 무역정책의 전개에 따라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관세 정책으로 불안정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확실해질 때까지는 미 연준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금리 흐름이 한국은행의 5월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미국이 동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를 고려할 때요, 5월 금통위에서 0.25% 인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5월에 금리를 0.25% 인하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금리 때문에 위축됐던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운영자금 부담을 덜어줄 금융 스트레스가 완화되고요, 경제 활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힘들었던 서민층과 취약계층에게는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얼어붙었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침체의 늪에 빠진 지방의 부동산은 멈췄던 거래가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론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국민들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돌려막기, 버티기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요할 때 움직인다는 정책 신뢰와 유연성을 시장에 보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장점만 있다면 당장 인하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부작용이나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먼저 내리면은 한미 금리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약세를, 즉 환율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을 가진 한국으로선 금융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은 수도권의 경우 다시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거나 향후 더 큰 위기가 왔을 때요,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5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률 둔화와 물가 안정, 그리고 수출 회복 지연이라는 세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압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환율 불안정,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 불균형 등 금리 인하의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통위는 점진적 금리 인하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이번 5월 금통위 회의 시
금리를 0.25% 인하하여 2.5%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경기 상황, 물가 흐름, 환율 안정성을 평가하며 연말까지 2.25%까지 완만하게 인하하는 점진적 인하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경기 부양 목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 금융 안정성까지 종합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기대처럼 연속적이고 급격한 인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회복, 글로벌 금리 동향, 국내 부동산과 가계부채 동향, 이 세 가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단계적 신중한 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빠른 인하보다는 신중한 인하, 경기 부양보다는 균형 잡힌 인하가 2025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운영의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전망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29일 금통위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분석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